한국산 천궁. 그 돈이면 미제 패트리어트를 사지. 중동 최대의 무기 구매 권력을 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총괄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신뢰의 미국, 가성비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양극단 사이에서 한국은 애초에 고려조차 되지 않는 소외된 선택지였죠. 하지만 두바이 밤하늘을 137발의 탄도미사일이 뒤덮은 그날,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132발의 미사일을 산산조각낸 96.3%의 기적. 그것은 강대국들의 무기가 아닌 철저히 무시당했던 한국의 천궁2가 일궈낸 전무후무한 실전 데뷔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상공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6년 2월 28일 오전 9시 45분, 자결하는 사막의 태양을 차단한 리야드 지하 40m 콘크리트 벙커의 서늘한 공기는 제 머리를 기분 좋게 식혀주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거대한 수표에 서명하는 손, 그것이 바로 제 손이었죠. 짙은 향의 터키산 커피를 머금으며 저는 대형 스크린에 새 창을 응시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 쌈 MSE 제인서, 중국 훔치구비의 카탈로그, 그리고 이란 국경지대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1포대당 10억 달러를 호가하며 단 1센트의 애누리도 허락하지 않는 오만한 미국의 제안서와 5분의 1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을 무기로 새벽 3시에도 굽신거리며 전화를 받는 중국 영업사원의 카탈로그.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무기는 가성비지. 그때 수석 보좌관 파이살이 조심스레 천궁2 옵션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UAE가 도입했다는 보고와 함께였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미사일 방어를. UAE, 이는 늘 엉뚱한데 돈을 쓰는군. 파이살이 천궁2의 훌륭한 시험 성적을 언급했지만 제 30년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고철에 불과했습니다. 시험과 실전은 달라. UAE의 선택은 그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얄팍한 정치적 제스처일 뿐, 진짜 전쟁이 터지면 결국 미국에 매달리게 될 걸. 제 시선은 다시 이란 국경의 위성 영상으로 향했습니다. 미국과의 긴장 고조는 오히려 제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란의 위협이 거세질수록 무기를 팔고 싶어 안달이 날 미국의 조바심은 곧 나의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기 때문이죠. 중동의 위기는 언제나 누군가에겐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입을 연 파이살의 목소리에는 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긴급 전문입니다. 미군이 페르시아만에 아이제나워 항모전단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흔한 미국의 무력 시위라며 어깨를 으쓱이는 제게 파이살은 평소와 다른 정보국의 묵직한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단순한 압박이 아닌 실제 작전 준비 단계로 보입니다. 그의 말을 끊으려던 찰나, 평온했던 지하벙커의 서늘한 공기가 서서히 폭풍 전야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친다고 40년 동안 이빨만 드러내던 놈들이 정보국 녀석들 일이 없으니 별 호들갑을 다 떠는군. 파이살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의 불편한 눈빛은 제 오판을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제 직감은 오늘도 뻔한 허세와 기싸움 속에서 최고의 딜을 따내는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 속삭이고 있었죠. 조금씩 식어가는 커피에 마지막 한 모금을 들이켰을 때만 해도 저는 이 한 잔이 제 인생의 마지막 여유가 될 줄, 불과 2시간 14분 뒤 세상이 통째로 뒤집힐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오 무렵 양고기 케밥과 시원한 민트 레모네이드에
달콤한 유식을 기대하며 벙커 식당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은 복도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벙커 전체를 찢어놨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노란색 훈련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엔 실제 상황을 알리는 핏빛 붉은 조명이 발작하듯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휘 통제실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열어젖히자 평온했던 공간은 20여 명의 장교들이 내뿜는 미친 듯한 타이핑 소리와 긴박한 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창백하게 질린 파이살이 달려왔습니다. 전하,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40년의 기싸움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다니. 뭐라고? 대체 무슨 소리야? 작전명 에픽 퓨리. 약 47분 전 미 공군 F-35 편대가 이란 영공에 침투해 테헤란 외곽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 중입니다. 바이사를 거칠게 밀치고 중앙 스크린 앞으로 다가선 제 눈앞엔 수십 개의 거대한 화염과 연기 기둥이 테헤란 상공을 뒤덮은 처참한 실시간 위성 영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란의 그 잘난 방공망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정보 장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군의 전자전 공격에 레이더가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훔치구비 6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훔치구비에 미국의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다며 그토록 호언장담하던, 제가 가성비의 끝판왕이라며 군침을 흘리던 바로 그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200억 달러어치의 촘촘한 방어망은 미국의 F-35 앞에서는 그저 속 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바이살이 다급하게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미군의 전자정이 이 A-18G 그라울러가 레이더망을 교란 중인데 중국제 레이더의 대응 능력은 사실상 제로라는 NSA 감청 결과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만약 갑살산 훔치 구비의 유혹에 넘어가 사우디 영공을 저 고철 덩어리에 맡겼더라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테헤란 북부 벙커 단지에서 대형 폭발, 감지, 벙커버스터급 타격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산악지대의 거대한 구덩이를 비췄습니다. 미군의 GBU-57 벙커버스터가 남긴 참혹한 상흔이었습니다. 저 벙커엔 누가 있었나? 제 물음에 침묵만이 맴돌던 찰나, 헤드셋을 벗는 통신 장교의 목소리가 통제실을 갈랐습니다. 전하, CIA 채널 감청 결과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저 벙커에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지휘 통제실의 모든 시간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교들의 멈춰버린 손끝, 바닥에 산산조각난 커피잔, 그리고 갈비뼈를 부술 듯 요동치는 제 심장 소리만이 그곳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메네이가, 이란의 최고 권력자이자 신정 일치 국가의 살아있는 신이 미군의 폭탄에 증발했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공식 확인은 아직이었지만 지도자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이란 내부의 혼란스러운 통신 감청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온 미국과 이란의 불문율이 산산조각 나며 중동의 판도가 하룻밤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바이살이 낮은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군사 채널이 조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중국제 방공망을 진짜 믿었던 이란의 처참한 최후라고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비웃음의 화살은 싼 값에 홀려 중국산 무기를 탐냈던 저를 포함한 모든 나라를 겨냥하고 있었으니까요. 훔치구 비계약, 당장 동결시켜.
제 입에서 튀어나온 다급한 명령에 파이살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5억 달러의 계약금이 넘어간 뒤였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주던 찰나,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급박한 경보음이 지휘통 제시를 찢어놓았습니다. 전하, 혁명수비대 잔존 세력이 움직입니다. 테헤란 동부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 징후, 포착, 목표는 새하얗게 질린 정보 장교가 더듬거리며 외쳤습니다. UAE입니다. 두바이를 향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이 발사 준비 중입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황금의 도시. 제 사촌형이 사는 곳이자 무엇보다 한국산 청웅 2를 도입한 바로 그 나라. 저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튕겨 일어났습니다. 발사까지 얼마나 남았나? 예상 시간 15분 이내입니다. 두바이가 불바다가 되기까지 고작 15분. 스크린엔 이란 미사일 기지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고 발사대 위를 가득 메운 미사일의 숫자는 세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손바닥은 흥건한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30년 넘게 무기 시장을 주무르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단일 도시를 향한 대규모 미사일 폭격을 실시간으로 목도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발사 징후 급증, 발사 확인. 정보장교의 절규와 함께 화면 속 이란 영토에서 하얀 연기 기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솟구쳤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냥갑 전체에 불을 붙인 듯 미사일들은 경쟁하듯 창공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총 137 발발사 확인, 전량 두바이 방향입니다. 137 발.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쏜 스커드 미사일 전체가 42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그 3배가 넘는 물량을 단 하나의 도시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달 시간에 8분 후 두바이 상공 진입 예상됩니다. 고작 8분.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UA, 이 방공망 상태는 어떤가? 두바이 외곽 방공망 가동 시작했습니다. 미제 패트리어트 PAC, 2개 포대, 그리고 바이살이 멈칫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산 청웅 2,4개 포대가 가동 중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37발의 탄도미사일이라는 재앙 앞에서 주력 방어망이 검증조차 안 된 한국산이라니. 헤비급 챔피언과의 타이틀전에 중학생을 링 위로 밀어 올린 꼴이었습니다. 끝났군. 두바이는 끝났어. 절망 섞인 탄식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패트리어트 2개 포대로는 저 물량을 감당 못해. 게다가 한국산. 시험장에서 관역이나 맞추는 장난감으론 택도 없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가올 끔찍한 파국을 직감하며 차마 두바이가 잿더미로 변하는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자신이 없어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분, 2분이 지나도 벙커 안은 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절망의 비명도 탄식도 없는 무거운 침묵. 천천히 눈을 뜨자 스크린을 향해 돌처럼 굳어버린 장교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죠. 무슨 일이야?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선 순간 저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두바이 상공의 레이더 영상 위로 무수히 쏟아지던 137개의 핏빛 적색 신호가 120개, 98개, 71개로 맹렬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제 입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요격 중입니다, 전하. 바이살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두바이 상공에서 대규모 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UAE 측 실시간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두바이의 밤하늘은 수십 개의 거대한 섬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축제의 불꽃놀이 같았지만 그것은 탄도미사일들이 산산조각나며 흩뿌리는 죽음의 파편들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저렇게 맹렬하게 쏘고 있는 건가? 저는 홀린 듯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불가능한 화력이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정보 장교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요격의 약 80%를 천궁 이 시스템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그저 보조일 뿐입니다.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제 패트리어트를 밀어내고 검증 안 됐다며 비웃던 한국산 미사일이 요격전의 주연을 맡고 있다니. 제 30년 무기 지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터 오류 아니야. 해킹당한 거 아니냐고. 실시간 크로스 체크 중입니다만 오류는 없습니다. 화면 속 두바이 외곽을 호위하듯 찍힌 4개의 파란 점 청웅 이 발사대에서 쉴 새 없이 요격 미사일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기계처럼 냉혹하고 감정 없이 완벽하게. 요격률 실시간 집계 중. 통신 장교의 외침이 벙커를 갈랐습니다. 137발 중 94 발격추 확인. 요격률 68.6%. 아니, 방금 5발 추가 72.3%. 숫자가 갱신될 때마다 벙커 안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의 목격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추가 격추 확인. 현재 112 발격추. 요격률 81.7%. 저는 헉 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 고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80%가 넘는 요격률. 걸프전 당시 최강이라 칭송받던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이 고작 40%를 밑돌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생소했던 한국산 시스템이 그 2배의 기적을 실시간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바이의 밤하늘을 수놓은 섬광은 더 이상 종말의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137발의 죽음을 튕겨내는 강철의 방패, 그리고 그 기적의 방패에 새겨진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저를 완벽한 경악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전나, 조심스레 다가온 바이살이 정적을 깼습니다. UAE, 이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연결해. 바짝 말라 갈라진 제 목소리와 함께 화면 한쪽에 새로운 창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UAE, 이 공군 작전사령부 소속 중년 장교의 표정은 경이로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출근길 교통 상황을 보고하듯 말이죠. 사우디 측에 상황 공유 드립니다. 또렷한 아랍어 영어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 두바이 상공 교전은 청웅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주도하고 있으며 실시간 요격률은 89%를 돌파했습니다. 잔여 위협은 패트리어트가 처리 중입니다. 89%. 불과 몇 분 전 81%였던 숫자가 벌써 89%라니. 제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상자는요. 현재까지 확인된 민간 피해는 제로입니다. 군시설 일부의 파편이 낙하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제로. 137발의 탄도미사일이 한 도시에 쏟아졌는데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팔걸이를 생명줄처럼 부여잡았습니다. 잠깐, 그 청웅이라는 시스템, 대체 정체가 뭡니까? 단순한 중거리 방공망 아니었소.
제 물음에 UA 이 장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죠. 천궁 이 블로기는 단순한 중거리 시스템이 아닙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완벽히 갖춘 이중 목적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선 이를 KAMD의 핵심이라 부르더군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30년간 무기 시장을 주무르면서도 한국이 그런 거대한 방패를 벼리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UAE 장교가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천궁이는 전자전 내성이 탁월합니다. 오늘 이란이 맹렬한 전자전 공격을 쏟아부었지만 시스템은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에서 먹통이 된 중국산 시스템과는 정반대죠.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돈 낭비, 실전은 다르다며 비웃었던 제 오만함이 눈앞에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 산산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최종 집계 나왔습니다. 통신장교의 외침이 벙커를 뒤흔들었습니다. 137발 중 131발 격추. 최종 요격률 95.6%, 95.6%. 스크린의 핏빛처럼 선명하게 뜬 그 숫자는 역사상 어떤 방어망도 도달하지 못한 기적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창조자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변방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붉은 숫자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스크린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노려보면 바뀔까 싶어 눈을 부릅떴지만 기적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외감마저 묻어나는 파이살의 목소리가 신경을 긁었습니다. 조용히 해. 예, 조용히 하라고 했어. 날카롭게 찢어진 제 목소리에 파이살이 움찔하며 물러섰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었음에도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무게감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신음이 샜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95%라고, 그것도 한국산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정보장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이터 다시 확인해. 오류야. 전하, 이미 3번의 크로스 체크를 마쳤습니다. 미군 위성, UAE 지상 레이더, 이스라엘 정보 채널까지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럼 전부 해킹당한 거야. 찢어질 듯한 비명이 벙커를 갈랐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제 완고한 세계관과 무기 전문가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이 저 한 줌의 데이터 앞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가짜 데이터를 심어놓은 선전전이라고. 뻔한 수작이잖아. 지휘 통제실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장교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고 내 헛기침 소리만이 불편한 침묵을 갈랐습니다. 저 혼자 헛소리를 짓거리는 미치광이가 된 듯한 시선들. 파이살은 바닥만 응시했고 정보장교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통신장교가 조심스레 정막을 깼습니다. 전하, 방금 CNN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두바이 요격전을 타전하고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전환된 화면 속 CNN 앵커의 굳은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속보입니다. 이란이 두바이를 향해 발사한 137발의 탄도미사일 중 130이 발이 요격되었습니다. 요격률 96.3%.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96.3%. 한 발이 더 격추된 모양이었습니다.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짚은 채 저는 앵커에 이어지는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펜타곤에 따르면 이번 요격의 78%는
한국산 천궁 2가 전담했으며 미제 패트리어트 PAC-3은 나머지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이 실전에서 압도적 성능을 입증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CNN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벙커 안을 맴돌았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마비된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거야. 다시 한번 비루한 변명이 입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 판매 부진을 가리려고 한국을 띄워주는 정치적 쇼라고.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전하, 파이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안타까움, 아니 명백한 실망감이 서려 있었죠. BBC, 로이터, 알자지라, 신화통신까지 모두 동일한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알티마저 같은 수치를 타전 중입니다. 전 세계가 짜고 친 게 아니라면 그만, 쾅. 제가 내리친 책상 소리가 벙커를 찢었습니다. 얼얼한 손바닥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뭔데? 인구 5천만짜리 고작 반도체나 찍어내는 나라가 뭔데? 미국도 러시아도 못하는 걸 해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미친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도 믿는 거야. 이 허무맹랑한 숫자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침묵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모두가 96.3%의 기적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 순간 지독한 형이증이 덮쳤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책상을 짚으려던 손이 허공을 갈랐고 바스락거리며 쏟아진 서류 더미 위로 저는 볼썽사납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물. 신음이 샜습니다. 물 좀. 파이살이 다급히 내민 생수병의 뚜껑조차 열지 못할 만큼 제 두 손은 미친 듯이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신 열어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절반은 턱을 타고 군복을 적셨을 뿐 타들어가는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아득하게 멀어진 바이살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빈 병을 내동댕이 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사이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산이 절대적 최고, 러시아가 그 다음, 중국산은 가성비. 그것이 제가 30년간 무기 시장의 최정점에서 군림하며 맹신해 온 세계 절대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 안에 한국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열광하는 K-팝과 드라마의 나라일 뿐 감히 강대국들의 신성한 무기시장에 끼어들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차가운 데이터가 제 30년 인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137발 중 132 발요격, 96.3%. 강대국조차 닿지 못한 신의 영역을 한국이 증명해냈다는 사실을 제 오만함은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었습니다. 전하, 추가 보고입니다. 바이살이 내민 태블릿에는 복잡한 교전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천궁 2의 탐지에서 발사까지의 평균 반응 시간은 4.2초, 패트리어트의 6.8초보다 38%나 빨랐습니다. 한 발당 요격 성공률은 91.4%로 패트리어트 67.3%의 1.4배에 달합니다. 4.2초 91.4%.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모르는 냉혹한 숫자들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바이살은 쐐기를 박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겁니다. 정웅인은 이란의 맹렬한 전자전을 완벽히 무력화한 반면 전하께서 그토록 신뢰하시던 우리의 중국산 레이더 2대는 동일한 전자파 환경에서 40%의 성능 저하를 일으켰습니다. 탁. 손에서 미끄러진 태블릿이 책상 위를 뒹굴며 빛났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장교들의 따가운 시선을 등진 채 비틀거리며 통제실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형광등만 깜빡이는 텅 빈 복도.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서늘한 콘크리트 바닥에 냉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붕괴 속에서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참을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전하, 긴급 상황입니다. 통제실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바이살이었습니다. 뭔데? 갈라진 목소리가 기어나왔습니다. 이란 미사일 파편 일부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현재 사우디 영공으로 진입 중입니다. 저는 짐승처럼 용수철같이 튀어올랐습니다. 뭐라고? 파편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고. 심장이 쿵하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바이살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전하. 요격 과정에서 궤도를 이탈한 이란 미사일 파편이 사우디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바이살을 거칠게 밀치고 지휘 통제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철문 너머 장교들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제고함에 정보 장교가 다급히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요격된 파편 3개 중 하나가 사우디 국경을 넘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크지만 최악의 경우 이 벙커 방형 30km 이내로 낙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핏빛 붉은 점 하나가 끔찍할 만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방형 30km면 코앞이었습니다. 파편이라 한들 탄도미사일의 거대한 금속 잔해입니다. 수백 킬로그램짜리 강철 덩어리가 마하의 속도로 도시에 처박히면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무기 전문가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우리 방공망 가동 상태는 리야드 외곽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이 파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승인하고 선행 도입했던 바로 그 중국산 레이더와 단거리 요격 시스템이었습니다. 본계약 직전 싼값에 홀려 들여온 그 장비 말입니다. 그런데 표적 레이더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통신 장교의 당혹스러운 외침이 통제실을 찢었습니다. 잡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파편 쪼가리 하나 추적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원인이 뭐야? 두바이 상공의 전자전 잔여 신호가 우리 레이더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아, 전자전. 바이살의 경고가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정웅인은 완벽히 무력화했지만 전하께서 신뢰하신 중국산 레이더는 40%의 성능 저하를 일으켰습니다. 표적 낙하까지 남은 시간, 현재 속도로 약 4분. 제 이마를 짚은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4분. 이 먹통 직전의 중국산 고철로 저 파편을 잡아내야 한다니. 예상 낙하 지점 수정되었습니다. 정보장교가 화면을 주민하며 절규했습니다. 전하의 왕궁 북쪽 12km 지점, 대규모 민간 주거지역입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고급 빌라, 주말의 공원, 그리고 제 조카가 살고 있는 그 거리. 요격해, 당장 쏘라고. 제 목소리가 짐승의 보요처럼 벙커를 울렸습니다. 발사 준비, 레이더 라곤, 실패, 제시도 중입니다. 전자전 간섭이 너무 심해.
신호가 계속 끊깁니다. 키보드를 부술 듯 두드리는 통신 장교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화면 속 붉은 점은 멈출 기미 없이 잔혹하게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마치 제30년의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남은 시간 2분 30초.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무기시장의 지배자로 군림해 왔건만 정작 내 핏줄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꼴입니까? 전하, 낮게 가라앉은 바이살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UA, 이 측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웅 이 시스템에.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정궁 2의 사거리는 40km. 현재 파편 위치라면 우리 영공이라도 이론상 요격이 가능합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어 피가 뱄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고철 덩어리라 비웃었던 한국산 미사일에 내 핏줄과 조국의 명운을 구걸해야 한다니. 다른 방법은 없어. 시간이 없습니다, 전하. 2분도 안 남았습니다. 스크린 속 붉은 점은 이제 조카의 동네를 향해 수직 낙하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이 찰나에 달린 순간 제 알량한 자존심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연결해 완벽하게 굴복한 제 입에서 갈라지고 메마른 명령이 허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UA, 이 방공사령부에 연결해. 긴급 요청이라고 전해. 명령을 내리는 제 목소리는 이미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몇 초 뒤 화면 한쪽에 브리핑을 맡았던 UAE 장교의 차분한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측, 무슨 일이십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면 앞으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이란 미사일 파편이 우리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공망이 먹통입니다. 귀국의 천궁, 이 시스템으로 긴급 요격을 요청합니다. 찰나의 정적이 벙커를 짓눌렀습니다. UA, 이 장교의 눈빛에 묘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 확인하겠습니다. 대기하십시오. 화면이 정지되자 초가 1시간처럼 피를 말렸습니다. 남은 시간 1분 20초입니다. 초조함에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 내 핏줄의 생사가 달린 1분 1초. 마침내 화면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우디 측 확인 완료했습니다. 정궁, 이 시스템이 이미 해당 파편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귀국 영공 내 표적이지만 긴급 상황을 고려해 요격을 승인합니다. 터질 듯 부풀었던 배부에서 안도의 숨이 쏟아져 나오려는 찰나. UA, 이 장교의 서늘한 조건이 제 목줄을 쥐어들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요격이 한국산 정궁 2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을 사우디 왕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산은 쓰레기처럼 실패했고 사우디 국민의 목숨을 구한 건 제가 그토록 비웃던 한국산 무기라는 굴욕적인 진실을 전 세계 앞에 선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47초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처절하게 짓밟힌 자존심 사이로 항복선언이 새어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제발 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격 개시. 화면이 UAE 측 실시간 레이더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사막의 밤하늘을 찢으며 천궁, 이 요격 미사일이 새하얀 불기둥을 뿜어내며 솟구쳤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장교가 숨을 죽인 채 더 높이, 더 빠르게 날아오르는 그 빛의 궤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하늘 한가운데서 눈부신 섬광이 폭발했습니다. 표적 무력화.
요격 성공. 화면 구석에 뜬 텍스트와 함께 통제실 곳곳에서 알라 아크바르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팔걸이에 간신히 매달린 제 귓가에 UA, 이 장교의 묵직한 한마디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요격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중동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새어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도 그 문장만은 핏빛처럼 선명하게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30년간 중동 최고의 무기 권력자로 군림했던 저의 중국산 레이더는 한낱 고철에 불과했고, 결국 제 국민을 구한 건 이름조차 생소했던 한국의 방패였습니다. 스크린 속 요격 성공이라는 글자가 제 평생의 오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전하, 바이살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전궁 2의 최종 요격률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37발 중 133발 격추. 96.3%든 97%든 이젠 의미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승패는 참혹할 만큼 완벽하게 결정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압승, 그리고 저의 완벽한 패배. 멍하니 주저앉은 제 곁으로 바이살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전하, 전 세계 언론이 방금 사우디 영공의 추가 요격까지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네받은 태블릿 화면엔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NN, 한국 천궁, 이 실전 대비 96% 요격률 달성. BBC, 한국 미사일 방어망 실전에서 미제 패트리어트 압도. 알자지라, 천궁 2 중동의 하늘을 완벽히 장악하다. 로이터, 중국 HQ-9B의 참담한 실패, 한국 시스템의 압도적 승리. 차갑게 식은 손끝으로 화면을 스크롤하자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40% 폭등했다는 블룸버그의 속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면 중국 신화통신의 헤드라인은 기사 자체가 삭제된 채 텅 비어 있었죠. 중국의 완벽한 당혹감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백이었습니다. 전하, 이것 보십시오. 정보 장교가 띄운 스크린엔 펜타곤 미사일 방어청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오늘 밤 세계 방공 시스템의 실시간 성능 분석 데이터입니다. 세계 방산의 거대한 권력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소리가 벙커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보 장교가 펜타곤의 데이터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먼저 담지 성공률입니다. 중국 훔치 구비는 31.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PAC-3은 89.7%, 그리고 한국 천궁-1은 99.3%를 기록했습니다. 31.2%.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 3발 중 2발은 아예 눈뜨고 놓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요격 시도율은 더 처참합니다. 훔치 9B는 고작 12.8%만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로곤 자체가 안 돼 쏘지도 못한 겁니다. 반면 패트리어트는 94.2%, 정웅1은 98.1%였습니다. 장교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 숫자의 무게감 때문이겠죠. 최종 격추율입니다. 정웅1은 96.3%, 137발 중 132 발을 격추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21.4%, 그리고 훔치 9B는 장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0%입니다. 0%. 미친 사람처럼 그 숫자를 3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이란에 깔린 200억 달러어치.
수십 개 포대의 중국산 방공망이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막아내지 못했다니. 이건 방공망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 아닌가. 신음 섞인 제 탄식에 벙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화면 속 잔혹한 숫자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하, 펜타곤 출신 분석가들의 찬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살이 내민 태블릿 속 CNN 화면에서 제임스 스타블리스가 상기된 얼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천궁1을 주시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한국 반도체 기술이 방공망에 이식되면 어떤 괴물이 탄생할지 궁금했죠. 오늘 밤 그 완벽한 답을 보았습니다. 정웅2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 전문가들마저 한국 앞에 찬사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전하, 더 절망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보 장교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미군의 전자전 공격에 대한 각 시스템의 반응 분석입니다. 훔치 구비는 노출, 즉시 성능이 87.3% 저하되었고 회복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먹통이 된 겁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맹인 사냥꾼이 허공에 총을 쏴대는 꼴. 패트리어트는 23.1% 저하 후 회복까지 4.7초. 나쁘지 않은 방어력입니다. 장교의 목소리에 짙은 경외감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정웅이는 단 2.8% 저해 불과 0.3초 만에 완벽히 회복했습니다. 눈 깜짝할 찰나의 시간.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격차가 나는 거지? 한국의 전자산업 기술력입니다, 전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정궁2의 두뇌 그대로 이식된 겁니다. 허탈한 쓴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작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며 비웃었던 그 기술이 미사일의 심장이 되자 강대국들을 짓밟는 괴물로 진화했던 겁니다.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것이 한국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죠. 전하, UAE 국방부 브리핑 자료입니다. 파이살이 또 다른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단일 포대 동시 추적 표적 24개, 동시 교전 6개, 평균 명중 오차 0.7m, 단두 완파율 98.2%. 0.7m. 홀린 듯 눈을 비볐습니다. 마하 12로 내리꽂히는 단도미사일을 70cm 오차로 직격 히트 투 킬 해버린다니. 이건 방어가 아니라 신의 저격이었습니다. 파편으로 손상을 입히는 근접 폭발과 달리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춰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절대적인 파괴력.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중국 방산기업 주가가 폭락 중입니다. 정보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홍콩 증시 개장 1시간 만에 훔치구 비제조사인 항천과공 34%, 북방공업 28% 폭락입니다. 파키스탄, 세르비아, 태국 등 여러 국가가 중국산 도입 계약을 전면 동결하거나 취소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0%의 요격률을 목도하고도 중국산을 살 미치광이는 없을 테니까요. 한국 방산주는 어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7%, LIG 넥스원 52% 폭등입니다. 서울 증시 개장 전 시간외 거래에서 이미 상한가를 쳤습니다. 하룻밤 새 기업 가치가 1.5배로 뛰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상 가장 찬란한 축제의 밤이겠지만 제게는 30년 오만함이 철저히 박살난 끔찍한 무덤 같은 밤이었습니다. 전하 UAE 국방장관의 직접 연결 요청입니다. 바이살의 말에 저는 천천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해. 잠시 후
대형 스크린의 UA, 이 국방장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샘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완벽한 승자의 그것처럼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죠. 왕자님, 오랜만입니다. 장관님, 오늘 밤 진심으로 빚을 졌습니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같은 걸프의 형제 아닙니까? 그가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이면에 깔린 짙은 우월감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는 옳았고 저는 처참하게 틀렸으니까요. 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장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청웅 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를 향한 노골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무겁게 심호흡을 한 뒤 30년 무기 전문가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을 영원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완벽히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산 무기를 뼈저리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시험장 성적은 실전과 다를 거라며 검증되지 않은 장난감 취급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 밤 청웅이는 그 모든 오만과 의심을 압도적인 데이터로 박살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의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96.3%의 요격률, 완벽한 전자전 내성, 0.7m의 직격 정밀도. 이건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닿지 못한 명백한 세계 최고입니다. UA, 이 장관이 흡족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자님, 과연 현명하신 분이군요. 아닙니다. 제가 진작 현명했다면 장관님처럼 청궁 일을 먼저 들여왔겠죠.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장관님,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방부와의 연결 채널을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말입니다. 그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더니 이내 깊은 미소로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돕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저는 넋이 나간 채 벙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숨 막히던 공포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내려앉은 기묘한 정적. 바이살이 서둘러 끌어다준 의자에 덜썩 주저앉고 나서야 밤새 꼿꼿이 버티고 서 있던 두 다리의 감각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몇 시지? 새벽 4시 23분입니다, 전하. 빛 한 줌 들지 않는 지하 40m 콘크리트 벙커. 지상의 여명이 밝아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세계의 질서는 이미 하룻밤새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전하, 전 세계 뉴스 채널이 난리입니다. 정보 장교가 분할에 띄운 대형 스크린엔 CNN, BBC, 알자지라, NHK 등 세계 각국의 앵커들이 상기된 얼굴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소리 좀 키워봐. CNN 속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 방산업계는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홍콩 증시에서 관련주가 일제히 하한가를 쳤으며 단 하룻밤 새 시가총액 약 80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100조 원, 사우디의 1년치 국방 예산 7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단숨에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화면이 BBC로 전환되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통해 중국 훔치구 비추가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6개 포대를 운용 중인 상황에서 불거진 치명적 신뢰성 문제입니다. 중국의 맹방인 파키스탄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알자지라의 보도는 더욱 파괴적이었습니다. 세르비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이 잇따라 중국산 계약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 방산 수출에
종말의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종말의 시작. 결코 과장이 아니었죠. 0%의 요격률이 찍힌 이상 수백억 달러를 주고 중국제 고철을 살 미치광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전하, 중국 외교부의 긴급 성명입니다. 파이살이 내민 태블릿엔 핏대가 선 왕원빈 대변인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훔치 9B의 성능엔 문제가 없으며 이란의 운용 미숙과 미군의 불법적 전자전 공격 때문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운용 미숙. 그럼 똑같은 전자전 지옥 속에서 96%를 요격해낸 청웅 이는 뭔가? 한국인들이 초인이라도 된다는 건가? 변명치고는 너무 궁색하군요. 파이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건 자충수야. 저는 차갑게 혀를 찼습니다. 저런 핑계를 댈수록 똑같은 조건에서 증명된 0%대 96%라는 극명한 비교만 전 세계에 각인시킬 뿐이지. 이보다 완벽한 천궁 2의 광고가 어디 있겠나. 전하, SNS 실시간 반응도 띄울까요? 정보 장교의 물음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제왕의 탄생을 지켜볼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X9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 목록은 전 세계의 경악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1위 천궁 2, 2위 한국 미사일 방어, 3위 두바이의 기적.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5위의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중국산 쓰레기 훔치구비의 참담한 실패. 댓글 좀 읽어봐. 정보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읊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났다. 가전제품도 못 믿겠는데 미사일을 믿으라고. 중국이 200억 달러 들여서 증명한 건 단 하나. 한국 미사일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뿐이다. 웃음이 터졌지만 곧 멈췄습니다. 뼈를 때리는 말이었으니까요. 하마터면 이란의 꼴이 날 뻔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전하, 이란 상황입니다. 파이살이 다급히 덧붙였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테헤란에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혁명 수비대 내부 권력 다툼으로 내전 직전입니다. 40년간 중동의 강자로 군림하던 나라가 하룻밤 새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믿은 대가가 너무 가혹하군. 저는 씁쓸하게 혀를 찼습니다. 천운이었습니다. 계약금만 넘겼을 뿐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태가 터진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죠. 이어지는 정보 장교의 보고는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현재 청웅 2 도입을 공식 검토 중인 나라들이 15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15개국,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왕처럼 군림해온 사우디의 국방 총괄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문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137발의 미사일을 가루로 만든 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파이살. 네, 전하. 아까 그 연결 채널, 지금 당장 가동해. 저는 30년의 자존심을 목구멍 뒤로 삼켰습니다. 사우디가 대기 명단 맨 앞에 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알겠습니다, 전하. 그로부터 4시간 뒤 벙커를 나와 마주한 리야드의 아침 해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137발의 미사일이 두바이 하늘을 찢던 어젯밤의 지옥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그들은 오늘 밤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그리고 우리 사우디의 하늘이 비로소 한국산 방패 아래 놓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을까요?
검은색 메르세데스에 올라타 왕궁으로 향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중국의 몰락, 이란의 붕괴, 그리고 압도적으로 떠오르는 한국의 부상.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저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우디의 하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왕궁으로 돌아와 새 군복으로 갈아입었을 때 파이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하, 대한민국 국방부와의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박동했습니다. 스크린 너머 단정한 군복 차림에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자님. 연락 주셔서 영광입니다. 유창한 영어 속에서도 묘한 긍지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을의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어젯밤 두바이 상공에서 청웅이가 보여준 기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반면 중국산 시스템이 단 한 발도 막지 못하고 무너지는 처참한 실패도 목격했죠. 저는 한국을 반도체나 팔고 K-팝이나 수출하는 나라라며 오만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오늘 밤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국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우디는 청웅 1을 넘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전체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10조든 20조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30년 무기상인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그러나 가장 절실한 부탁을 뱉어냈습니다. 대기 명단이 길다고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그 맨 앞줄에 설 수 있도록 부디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면 속 국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자님, 사우디아라비아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최선을 다해 협의해 보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꺼진 스크린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인구 5천만의 작은 반도 국가.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조선, 그리고 이제는 지구 최강의 방패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해돼 있었고 어리석은 저만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리야드의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으니까요. 어젯밤 쏟아진 137발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제 머리 위로 불러들인 신호탄이었습니다. 200억 달러짜리 중국산 고철이 불타오른 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영원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것은 한국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